예, 이경시 씨 남편 지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이후에도 성추행을 인정했다 안 했다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팀장님? 네. 사실 그 서부 지원에서 열었던 음주에서 행한 걸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네 했다는 부분이 예. 지금 갑자기 사실 그 기소 요지를 충분히 사전에 알거든요. 공소장 예. 낭독이라든가 또 변호인을 통해서 어떤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인데, 네 대답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백을 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돌변을 해버립니다. 180도. 그래서 뭐 차량 내부를 보여주고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900만 원과 사업을 벌이면서 10년 동안 많은 도움을 줬었다. 또 이사 가는데 900만 원까지 내가 입금을 해줬다라는 이런 사실 본질하고 상관없는 얘기. 그리고 차 속에서 성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입는 옷 가지고도 지금 증거를 저게 내놓지 이제 지금 못한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네. 차량 내부에서. 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짚어봐야 될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가 말씀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거 한 번처럼 말씀드렸는데 이 논쟁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법정에서 절차는요, 검사가 공소장을 들고 나와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검찰이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합니까?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상대방 변호인이 일어나서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과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는 이쪽 길로 가고 하나는 이쪽 길로 가는데, 제가 처음 전해 듣기로, 피해자 측 변호인이 전해 듣기로 이경시 씨 측에서는 공소 사실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하지만 술에 취해서 한 거니까 조금 더 깎아달라는 쪽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봤는데, 이제 다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은 완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럼 법정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 나와서 하는 게 달라지는 건지 그걸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요, 잠깐만요. 논점이 되는 거를 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네네. 지금 이경시 씨 남편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피스를 아주 발목까지는 원피스를 입었다. 그래서 상의를 벗겼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자동차에 팔걸이가 있는데 그 팔걸이 가지고 이렇게 성추행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작동 안 된 이유도 해명을 하고 문자가 이 블랙박스는 6년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맷을 안 해가지고 그냥 이게 아마 지워진 모양이다. 문자도 그냥 별거 보지 않고 그냥 했다. 자, 과거의 수사 경험상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물론 주관적인 예. 질문입니다만. 그래서 객관적인 것보다는 경험치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먼저 답변을 드리면 굉장히 불합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상의를 벗겼다고 하는 진술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운전자가 있고 옆에 지금 가해자라고 소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자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 속에서 과연 성추행, 이건 간간이 아닙니다. 성추행이거든요. 예.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원피스를 벗겼다 말았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서 추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왜곡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팔걸이. 차 안에서 팔이 있는데 팔걸이 때문에 추행이 안 됩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어떤 그 비합리적인 지금 주장을 하는 본인은 거고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블랙박스 문제는 지금 차량 내부 사진 나오고 네, 있습니다. 블랙박스 문제는 이게 지금 본인은 6년 동안 포맷이 안 돼서 영상이 찍히지 않는 걸로 아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먼저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찍히지 않았을 것이다 믿기 때문에 제출을 했고, 또 이 변호인 이쪽 피해자 변호인 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했냐면, 이 부분의 감식이나 검증을 안 한 거는 예. 피의자 쪽, 가해자 쪽이라고 예. 인정되는 피고소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건 증거로 채택 안 했다라고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라는 부분도 사실상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정말로 내가 무슨 예에 대해서 형수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내가 인정을 한다는 투로 메시지를 저 보냈단 문자를 말이죠. 읽어보지 않았다는 네. 건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 예. 부인을 하고 변명을 한다는 부분은 예. 본질을 흐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는, 네. 제가 여쭤볼게요. 네. 대답하시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면 돼요. 이경시, 제가 궁금한 게요. 또 이경시 씨 같은 경우에 남편 대신해서 소속사의 입장을 밝히고
또 남편 대신에 아유 고소인이 나고 채무 관계도 있다라는 것도 밝히고 웬만한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보기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경실 씨가 연예인이지 이경실 씨 남편이 연예인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경실 씨가 워낙 남편을 믿고 있다라고 처음부터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경실 씨는 지금 본인 일이다, 가족 일이 본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소속사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고 보도자료를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뭐 술 먹고 한 걸이라는 게 성추행 부분이 아니다. 그때 굉장한 욕설을 했다. 그 욕설한 거를 인정한 거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뭐 블랙박스를 먼저 제출했다든가 뭐 고의로 삭제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소속사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저는 근데 이런 사태를 계속 지켜보면서 뭐가 제일 의아하냐면 분명히 처음에 술 먹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이제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본인이 쓴 문자죠. 피해 여성에게. 그러니까 부장한테 뭐 물어보니까 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 뭐 죄송합니다 하고 장문의 문자를 썼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하나도 기억 안 난다는 분이 지금은 굉장히 확신에 차서 모든 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 원피스 부분이나 팔걸이 부분. 근데 생각해보면 뭐 팔걸이가 있어서 성추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사실 추측이잖아요. 원피스를 입어서 성추행이 힘들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지금 정황상의 것을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는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반면에서 피해 여성은 그날 부분에 대해서 확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사건이 처음엔 부인을 했다가 다 인정하는데 술이 굉장히 만취했었다. 그래서 심신미약적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분명히 사건의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갑자기 모든 걸 다 완전히 억울하다라고 부인을 하니까 예. 이런 이제 일반적인 시민 보기에는 시청자 보기에는 말이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라는 부분.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뭐 원피스가 예. 꼭 상의 하의가 떨어져 있어서 상의를 벗겼다는 의미로 저는 여성분이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우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모습도 저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법정에서요. 예. 이분이 분명히 법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언론에는 그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더 엄한 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죄질이 안 좋다는 판단이 만약에 유죄로 알겠습니다. 판단하면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주시해서 볼 거고요.